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방송 월요 월담 우리 세 번째 시간이 오늘 또 다가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우리 방송의 모토 알죠? 예. 가까 모두 까 확실히 까. 예. 오늘 확실히 좀 까야 됩니다. 네? 각오 한마디. 사실은 네. 저희가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예. 보통 통상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하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한 달은 저희를 지켜보시는구나. 아니야, 6개월 예. 하기로 했어. 아, 6개월이에요? 걱정하지 마. 어. 6개월. 아, 6개월 전속 계약. 아 그래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 구두로 계약하는 건 믿질 못하는데. 구두 계약도 유효네. 아 유연해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변호사님, 오늘은 좀 중점들 누구를 까실 생각입니까? 뭐 오늘은 사실 뭐 여러 명이 있는데요. 네. 뭐 일단 오늘은 정진상 지금 정진상. 이제 정무조정실장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깔 건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MBC 탑승 배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 배제된 배제? 줄 알았는데 아. 다행히도 저희 3회째를 맞이해서 오늘 확실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배제가 돼 있어요 이쪽은. 안 태웁니까? 이미 배제가 돼 있어. 예. 명단에 안 없어요. 못합니까? 명단에 없. 이 관군이 아니잖아요. 아주 의정부인데. 의병됩니다. 슬리퍼 예. 신었나? 오늘 신발 신고 왔습니다. 아. 우리 김민규 작가는 오늘 누구? 제대로 한번 깔 사람 누구? 저희 지난주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축구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끼리 축구 대회를 했는데 축구가 빵 대 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빵이나 먹어와서 빵 좋아하시는 각하 나오셨는데 응? 네? 갑자기 이렇게 시켜.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아니 각하께서 원래 되잖아. 국밥을 좋아하시는데 빵으로 바꾸셨습니까? 취향을? 빵 좋아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먹방입니다. 무슨 MB 빵 좋아해요, 근데? 다 좋아하죠. 소보루 소보루, 좋아하고. 크루아상. 그 뭐야? 어려운 말은 모릅니다. 감빵에서 그거 안 드셨어요, 크루아상? 안 주던데. 혹시 안 돼요? 그 떡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연배가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는 떡이 낫지 않습니까? 면회 나와라 이 새끼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을 되게 좋아하시죠. 아 면회 와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내 유승민 대표한테 내가 상당히 좀 네. 열받는 게 아니라 네. 예. 내가 한 달 전쯤에 문자를 막 주고 받아가지고 네. 뭐 전당대회 나올 거예요, 출마할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한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몇 번 얘기했다. 했죠. 예. 그게 봤나 봐 또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기자한테 예. 장성철 걔는 말이야, 아. 자기랑 문자 받은 거 방송 중에 얘기한다고 막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난 계속 얘기할 거야 나는. 다 모두가 확실히까. 자, 정진상 실장이 네. 저번 주에 이제 구속 당했잖아요. 당했죠. 그 신인규 변호사님 네. 대략 어떤 혐의인지, 과연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만으로 정진상이 구속을 당했을까? 아니면 검찰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을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뭐 밖에서는 다 알 수는 없는데요.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유동규의 그 진술 태도의 변화. 네. 거기다 이제 오늘까지 나온 건 이제 남욱하고 이제 김만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이제 태도 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남욱도 오늘 한마디 했던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남욱도 사실은 이 모든 그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처음에는 겁을 먹어서 그렇지. 이제 진술을 못했다. 근데 음.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와 남욱의 저 진술 때문에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거의 잠이 좀 안 올 수 있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 뭐 검찰의 공소장, 구속영장에 의하면 네. 이재명 당대표와 어떤 명백한 증거는 없잖아요. 연루돼 있다라는 증거는 그러니까. 없는데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위험해졌어요, 더? 근데 이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이걸 놓치고 있냐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는 대장동 그 사건 자체가 네네. 업무상 배임 내지는 또 거기에도 이제 돈이 이건이 껴있겠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관건 인허가 비리인데 네. 저거를 시장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또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본인이 최종적으로 다 사인한 게 남아 있잖아요. 새누리당 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과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 아니 뭐 맨날 이거를 뭐 윤석열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프레임 전환을 시도는 했지만은 네.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서 결국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유동규나 남욱이 협조를 안 하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 태도를 변화했고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처음 체포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이라서 밝혀졌지만 이제 정진상 실장이 막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버려. 네, 휴대폰 버려. 네, 너 말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녹음해놨으면 아주 대박인데. 해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죠. 어. 네, 그건 아. 모르지만은. 삼성폰이면은 자동 녹음 되겠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터닝 포인트들이 몇 번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진상 실장은 구속영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됐고 그 둘은 지금 입을 꾹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과 네. 정진상 자체는. 근데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하고 정진상이 진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는 우리 보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뭐 돈 받으라고 우리한테 지시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좀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먹고 그냥 썼어요. 라든지 아니면 나도 안 받았어요 절대로 이러면은 예. 정황상 증거 뭐 증언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안 받았다고 이제 항변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결국 돈이라는 게 무슨 계좌이체로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보통 현금으로 다 현금 따발로 자, 주는 현금으로 것이고. 내가 어. 이렇게 딱 줬어. 그렇죠. 이거 안 보일 때. 그렇죠, 그렇죠. 저기. 네, 찔러주는 거죠. 아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이 얼마만큼 일관되고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특정돼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뭐 돈을 한두 번 주고 받았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자들의 진술을 다 맞춰보다 보면은 이제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근데 안 받았다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결국 결재권자. 결국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모르게 자기 사인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당연히 알고 사인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네. 배임 부분이 더 위험해요? 아니면은 어떠한 정진상이나 김용과의 관계가 더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근데 배임 부분은 사실 좀 피해가기 전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임. 조사가 좀 더 깊숙이 들어오면 어. 아니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사인이 다 부담을 해서 지금 이게 1조짜리 대형 게이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네. 이거를 아무리 무슨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들은 이제 돈의 흐름, 그건 이제 그 정진상이나 김용의 또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임이 예를 들면 뭐 서판교 터널을 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1년 5개월 있다가 선정 뭐 추진하겠다고 한 거. 네.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건설업자 빼버린 거. 네. 1,822억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냥 네. 확정 이익을 준 거. 예. 그리고 결국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뺀 거. 뺀 거. 음. 이런 것들이 다 배임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서 이제 이익을 제3자들이 받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 배임이라는 업자들 것이 니들 예, 다 먹어. 그러니까 타인 또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면은 성립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굳이 이익을 안 보더라도 저 네.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사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업무상 배임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김민규 작가가 사실상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 근데 이제 김민규 작가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받아. 이준석과 뭔 일 있었는지 빨리 얘기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불죠. 바로 이봉규 TV에 나갈 사람이에요. 바로 보죠. 예, 바로 이봉규 막 바로 풀려나가지고 바로 그런가? 이동국 예. 쪽에 갔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진상이나 저 김용 같은 경우에는 안 불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떨까? 이 상황들이 그냥 우리 젊은 눈으로 봤을 때 확정적으로 뭔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엮여가지고 결국에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요? 그냥 어때요? 진짜 이 상황은? 저도 그 작년에 김웅 의원이랑 김경렬 회계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해가지고 강연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패널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갔었는데 사실 이게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넘겨짚어야 될 우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남의들이 하필 선정됐고 하필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자가 됐고 하필 박영수 특검이 고문이었고 하필 대장동 일로 구속된 변호사가 철화공인 주주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으면은 이거를 소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지금 구속되신 분들이나 하는 논리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아, 우린 모르겠고 일단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보시기에 소구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자면 물론 사법적 리스크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겠지만 예. 저는 저 사람이
정치도 참 못하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구나. 어. 아니 왜냐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70살? 7순이 넘어야 저기 징역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꼬리 자르기 한다고 야 네가 그냥 다 뒤집어 씌워줘라.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유동규 씨 얘기하는 거죠? 예. 네네.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아 왜 모르겠고 국바세에 뭔 일 있었구나. 서로 지금 뭐 저희 이간질하지 아, 예. 하지 마십시오. 국바세 남욱이에요. 아, 네. 같은 변호사. 제가 김용입니다. 오, 부대표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상태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처자식 있는 사람한테 한 30년 살다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인간관계가 알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정치도 저렇게 실패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빠뜨린 게 그 예. 김만배 씨가 처음 소환돼서 그 법원에 나갈 때 그분 얘기를 좀 했었어요. 맞아. 그분 얘기를 아. 했었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법조 기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 그 공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을 그렇게 들락날락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남시와 김만배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 그 정진상과 김용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도대체 성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수라야, 아수라. 예, 이걸 지금 영화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 또 이재명 당대표 심정이 어떤지 한번 우리 대단히 궁금합니다. 직접 우리 여기 출연시켜가지고 네. 한번 아, 물어볼 오늘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김민규 작가한테 질문하는 아,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가 왜 질문해? 우리가 질문한다니까. 예, 조용히 하시고요. 네. 끊어버려?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성철 평론가 보수 우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수레빠 안 신으셨어요. 왜 예의 없다 그러십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예. 변호사 후배가 왜 끼어듭니까? 진술만으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돈을 준 날짜와 돈을 주었다고 적은 메모 날짜가 다른데 분명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입증이 됐죠. 50억 클럽 얘기도 있고 국회의원이 출소도 했잖아요 최근에. 왜 진술만으로 그러는 겁니까?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국민의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게요. 저희는 CCTV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당 대표를 날릴 수 있는 정당입니다. 아이고.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똑바로 진 친구인데 우리 민주가 그리고 원래 이재명 대표님 아이고. 하나 설명드리면은 보통 뭐 성범죄도 그렇고요. 성범죄도 진술만 가지고 처벌을 하고요. 특히 뇌물 같은 경우도 증거를 누가 남기면서 뇌물을 줍니까? 다 진술을 가지고서 그걸 따져서 판사가 결국 판단을 하는 건데 왜 본인만 진술만 가지고 한다고 또 자꾸 이렇게 항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변호사 변호사끼리. 후배가 예의가 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전 답변 드릴 이유가 없고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맨날 할 말 없을 때 가정적 질문. 얼굴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비슷한데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모지적으로 분들이 하십니까? 아니, 같은 근데- 중대 아닙니까 중대. 이 대표님,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정진상, 김용 진짜 측근이고 분신이잖아요. 진짜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불가피하게 또말 바꾼 그 말 그런 말을 바꾸려고? 했는데 맨날 바꿔. 잊지 마시죠. 제가 우울증 걸렸다 할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심정이 진짜 어때요? 그 솔직하게 사람? 월담에 솔직히 왔으니까. 어때? 안타깝고요. 그 사람들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지. 솔직히 얘기해봐. 불가 겁나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어.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의가 없긴 하다, 막 물어봐. 제가 소고기는 잘 드셨어요? 예의가 없어요. 당신 빼고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심정이 진짜. 안 좋죠. 그게 끝이에요? 다 했죠. 그게 근데 책임지는 잠깐 정치적인 책임을 그만 좀 시켜 이제. 하나만 더 하나만 예, 더, 하나만 더. 정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을 아끼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불리한 거에만 말을 아끼면 어떡해요?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를 아껴? 누가?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을 당한 상황인데 아직도 뭐 유검무죄, 무검유죄, 진실은 뭔 뜻이에요, 그게? 진실은 침몰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원론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 3자적 유체 이탈 발언인 것 같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뭐 사이다라고도 불리고 막 그런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전투형 노무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전투형 했었잖아요. 노무현. 그래서 정치는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사람들이 얘기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이재명 대표 메시지도 잘 안 보이고 네. 많이 내기는 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매가리가 없어요. 잘 와닿지가 않아.
요즘에 공감이 잘 안 됩니다. 확실히 좀 심정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봐요. 좀 그런 것 같고 중앙 무대에서 이분이 정치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음. 이분도 뭐 선수를 쌓아온 게 아니라 바로 대표가 돼가지고 메시지에 모든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PD 생각을 네. 해보면 우리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욕을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법률적인 책임 져라라고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기자들이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 어때요? 이런 게 정치적 맞나? 책임을 본인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시국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건으로 돌려만 다음에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 말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군중들 앞에 서서.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말한 만큼만 지키면 그러니까 되는데 예, 적폐청산은 매일 해도 된다면서요. 그게. 이런 보복은 매일 해도 예, 된다는 매일 해도 된다면서요. 저는 그 다 뭐 지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정치인들 워낙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은 해야 되지 좀 않나. 비겁해 보여. 예. 아니 지도자감이 아닌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제로 들어요. 사이다만큼도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아, 제로 사이다가 사이다 아니고. 탄산은 있어요. 아니 예. 근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예를 들면 음. 박용진 의원 정도가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뭐 당원 80조 적용을 해가지고 정진상, 김용 예.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조홍천 의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정말 요즘에 핫해. 예? 민주당 이상민. 핫해 그냥 카메라 이상민 저 핫해. 비추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단 예.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기만 다물고 있습니까? 저희도 다물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원을 9대 1로 바꾼다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파는 좀 이따 까고 일단은 민주당 까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왜 당천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당대표 어떻게 날릴지 고민되시면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우리 당에 그 빨간색 옷 잘 입고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아. 제가 수출해드리겠습니다. 폭력은 돌고 돈다고 아, 한번 그렇죠. 맞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네. 2024년 총선 공천권은 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당하더라도 예.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막 칼을 직접 들이대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소를 당한 당 대표가 공천을 한다고 예를 들면 친당들- 호남 쪽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 또 뭐 충청 지역에 좋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글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호남이라든지 뭐 TK나 이런 좀 고정 지지층들이 있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나머지 뭐 부산이나 뭐 수도권이나 다 정말 민심에 좀 민감한 아니, 지역들인데 저쪽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서로 반사이익을 좀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서로 그냥 막가파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양당 정치, 지역 정치 비극인 것 같아요. 영남, 그다음에 호남을 꽉 잡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뭐 우리 저 공천되는 사람들 뭐 그냥 주민들이 찍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데 어떻게 근데 양당 수준이 똑같네요. 이렇게 하는 짓도 똑같고. 어디가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당이 책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당이 조금 더 못하지 않나. 역시 그래도 거기는 비대위는 안 갔어요 민주당은. 근데 이제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하고 예. 책임을 지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여요? 지네들은 책임 안 지고 야당한테만 야당 당대표 공격하고 이런 것들 응?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은 참. 그 MBC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그거 노무현 대통령 때 더 심했다 이러는데 이게 정치가 좌우가 있지만 이 시민들은 미래를 보거든요. 자꾸 과거의 그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이명박 시대, 노무현 시대, 박근혜 시대, 조국의 강도 다 건너왔어요. 근데 자꾸 뒤로 그 퇴행을 하려는 태도가 테이프 거꾸로 감듯이 그러니까. 계속 뒤로 리와인드만. 그 시대 때 정치했던 사람을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미래는 못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향후 검찰에서는 어떠한 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는 김용과 정진상의 입을 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물증들을 몇 프로라도 갖고 있느냐. 예. 예를 들면 뭐 10%, 뭐 30%, 50%.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김용과 정진상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못 막는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와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처럼 서로 이제
동시에 다 거짓말을 해야 이걸 가릴 수 있다고 할 때는 네.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유동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입을 다물자 해서 네. 다물었다가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자기 나만 혼자만 나만 다물고 꼬리 있어. 자르고 혼자 그냥 환갑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나 이제 진실 말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라는 거는 좀 약간 생물처럼 이것도 진행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앞으로 글쎄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는 이제 거의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고 소환을 한다. 예, 무조건 소환을 하는 것이고 뭐 영장을 치고 이런 부분은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 또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지 않을까. 기소도 무조건 한다. 아 기소는 당연히 이미 공소장에 뭐 이재명 이름이 160번이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만 말고 다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예. 이제 뭐 성남 FC 예. 관련한 거, 쌍방울 변호사비 네. 대납 그렇죠 네. 쌍방울. 이런 것들. 김혜경 여사 관련된 네.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조사 관련된 중인가, 것도 사실은 그때 뭐 불법 카드 네네네. 그건데 이제 카드를 쓴 것도 뭐 국고손실이나 업무상 횡령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게 왜 공무원 배모 사무관을 왜 배우자에게 비서로 일을 시켰냐. 그러니까 아. 사실상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 직권남용 혐의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 예, 이런 부분 좀 피해가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네. 이제 경기도지사인데 예. 부인한테 네. 아, 카드 써 이거. 어? 어. 이거 저기 경기도 법인카드인데 고기 사 먹어 한 거죠. 이거 고기 이거 10인분. 저기 고기랑 초밥은 사 먹어. 어. 야 손버릇이 나쁘네. 습관적으로 나오네. 바로 들어가네. 바로 들어갔어야지 근데. 그 아들 관련한 거는 예. 뭐였죠? 그때 그 저 도박 혐의는 그 수사 중이죠. 그래서 기소했나? 아마 기소된 기소했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도박하면 뭐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저도 지금 하도 혐의가 많아가지고 네, 아들을 나왔던 걸로 그때 아는데. 도박하고 뭐 네. 성매매 성매매는 혐의가 이제 있지 않았나요? 예. 무혐의, 무혐의. 예. 예. 불송치, 어. 도박 혐의만 된 것 같은데 참 이재명 당 대표 대선 출마해가지고 완전 집안이 거의 네. 풍지박산되네요. 그러니까 참 정치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대선을 나왔고 거기서 일정 부분 심판을 받았으면 그때 책임을 져버렸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예. 또 지선 때도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맞아. 네,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또 정치적인 계양으로까지 책임도 지역구로 맞아. 옮겨가지고 예. 성남의 지역구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하고 아. 자기는 인천으로 열심히 옵니다. 아. 그러면서 당대표까지 나온 게 이 일련의 과정은 이건 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완전 용납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을 뭐 부원장 시키고 예. 정무실장 시키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 의원들 좀 한심해요. 한심하죠. 그 사람들 뭐 보호하려고 네. 뭐 브리핑 자료까지 만들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구속당한 건 아니잖아. 네. 국민의 아니 저 민주당을 위해서 또 일하다가 구속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대선 때 구호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사당화된 거죠. 사당화. 아유, 하여튼. 그 소장님께 궁금한 거는 네. 그 옛날에 신한국당 출신이니까 96년도. 네, 신한국당이 이해창 원투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해창만 바라보고 이해창 우리 총재님 하던 시절 그 대안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비슷하게 그때랑 가는 똑같죠. 겁니까? 아, 거의 똑같습니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없고 네. 다른 지도자를 키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이회창 총재 네.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무조건 97년에 아깝게 떨어졌다. 네. 2002년도에 나가면 내가 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야당 대통령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후계자들도 안 키우고 오로지 이회창 총재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죠. 그러다 이제 결국엔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졌는데 네. 이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거나 네. 권력이 또한 기대가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게 가장 클 거야. 네. 좋아. 이재명 당대표 그만뒀어. 예. 그럼 누구?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비워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어. 비워야. 이낙연도 비워야 됩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 이제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풀고 있습니다. 지금. 들썩들썩. 좋아요.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는 예. 아마 다음 주 뭐 진짜로 소환은 빨리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할 수도 있을까? 아 그럼? 이번 주에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진상에 한다? 대한 조사가 조금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부르지 남욱 씨도 않을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오늘 아마 나온 걸로 알고 네네네. 있어요. 나왔어요. 네. 예. 풀어놨죠. 하여간 민주당은 되게 어수선할 것 같아. 자기네 당 대표가 그렇고 또 뭐야 저기 마포에 노웅래 의원. 노웅래. 아. 돈뭉치. 어.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음에는
누굴까? 우리 어. 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상당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또 그런 구속을 리스트. 리스트도 지금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굉장히 민주당 어수선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저 뭐 집에 3억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장롱 속에?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 그겁니까? 아, 그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부루마블들이 한 7억 5천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린이 그런 은행 거. 돈이. 아 참 장롱 속에다 참 3억 현금 넣어놓고 맨날 열어보고 그 뿌듯해. 기분이 어떨까? 사목을 늘 보고 뿌듯할 것 같아 뿌듯. 아유, 아, 근데 들키면 안 돼요 사모님께. 사모님한테. 네. 잘 숨겨야 됩니다. 예, 사모님한테 들키는 순간 제가 압수입니다. 다 공산당 몰수입니다 이거는. 영장 없이 몰수합니다. 나는 들켜서 몰수 당했습니다. 그 돈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네.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네. 제발 저희 방송 좀 보고 네. 입장을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아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지지율 동향 보면은 윤석열 정부 긍정 지지율이 33.4%, 전주보다 1.2% 하락했어요. 예. 당연히 뭐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니까. 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3.8 이래요. 네. 대략 이게 몇 퍼센트 차이야? 거의 15% 차이네. 이게 맞아요. 근데 갤럽이랑 다른 여론조사 보면 많이 이렇게까지는 달라요. 차이가 네.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 좀 많이 나오고 아. 네, 이거는 또 양당 체제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고 부정평가율이 60%가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겐 뼈 아플 거다. 아니 보통 전임 대통령들 보면 예. 외국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오히려 떨어졌어. 예. 우리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MBC부터 출발할 때부터. 근데 이 지지율의 이러한 고착화 현상 예. 이거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실상 야 29%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야 33.4%야. 야 33. 야 이거 정말 잘 선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떨까? 그동안에 사실은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가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왔던 게 그래도 우리한테 빠진 지지율이 저 야당한테는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재명 때문에. 다행이다. 우리가 이 모멘텀으로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네. 이준석 빼고도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아, 그 마인드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고. 신인규 내가 딱 이제 어. 대통령실 정무 비서관이야. 지지율 딱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 전희경이야. 뭐 저는 사이렌 울리죠. 사실상 전희경이다. 사실상 닮았는데 약간. 뭘 또 자꾸 닮았다. 전희경상인데 얼굴. 그럼 저기 권성동 윤석열 대표 대통령이 닮았다고. 저 신인규 변호사를 정무비서관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걸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임명장 주는 겁니까, 임명장? 오늘 임명장 아니, 주는 우리 거야. 악수하시죠 우리. 뭘 악수하지? 아니 근데 이분은 아니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뭐 뭘 악수하지? 예. 이분은 그, 좌파요, 좌파. 좌파네. 그 의병이라서 관군 편입이 아직 안 됐는데 네. 아직 그 군번이 없습니다. 관등 성명 내봐요. 어? 119입니까? 나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아 참. 아, 임명장 빨리 주고 빨리 당부 좀 해보세요. 진짜 정무비서관 상황극에 정무비서관 해달라고. 아니 그 이준석 한번 욕해봐요. 사상 검증이야 지금. 이거 우리 쪽 편인데 그. 어? 자, 윤상 화이팅. 참. 바로 임명장 좋아 빠르게 가. 어디 갔어? 윤상 너? 화이팅. 김은혜 어디 갔어 이거? 예. 하여튼 뭐 제가 만약에 정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은 예. 이거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저는 이 여론조사 이제 왜 하는지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착화가 돼서 고착화됐어. 이제는 뭐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3명은 윤석열 정부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고요. 7명은 열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팩트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매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매일 하면은 어느 날은 1% 올랐다가 1% 떨어졌다가 의미 매일 없지. 그러고 있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정당 지지율도 뭐 갤럽이나 다른 데랑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누르게 만들었던 국민들의 선택 그 48%의 지지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지금의 방향은 틀렸다라고 이제는 저는 견적을 딱 내려가지고 이제는 처방을 내릴 시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참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님 참 죄송합니다만은 정무 비서관으로서 뭐 전혀 문제 인식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대로 가면 국민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저 것 말 같아요. 듣고도 가만 괜찮아요? 저런 쓴소리 들을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반란군 출신들은 제가 쓰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도어스핑 어제 하실 때는 비판할 자유 있다고 막 마음대로 야 비판하라면서요. 이기정이 얘 좀 마크해라. 아, 참 이거. 슬리퍼 안 신었는데 괜찮아요. 저 신발 신고 왔어요. 아 어디 거야 이거? 아이 참 이거. 나 아디다스가 좋은데. 김민규 작가님. 예. 김민규 작가님이 딱 이제 대통령이 딱 만나자고 그랬어. 음. 어? 그래서 야, 너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줘. 딱 뭘 얘기하겠어? 문제 진단을 먼저 해야죠.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식에서도 그랬고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외쳤던 게 빅텐트론 아닙니까? 텐트. 정권 교체라는 큰 명제하에 다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안에는 물론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긴 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 라면서 모인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각계계층이 윤석열로 정권 교체? 그거 모르겠고 일단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아. 문재인의 5년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맞아. 모였던 분들이 그거 진짜 예. 그거였어. 48% 아닙니까? 문제는 아니 저 이재명은 안 돼 제발 막 그랬죠. 간절했어. 간절했지. 근데 이제 정권 교체는 됐고 이제 이 제 텐트를 어떻게 지금까지는 텐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움집으로 만들든 빌딩으로 만들든 해가지고 본인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하나씩 치고 있죠. MBC 좌파 언론 이재명 지지하는 놈들 너네 원래 민주당이니까 안 돼. 이러면서 하나씩 다 치기 시작하니까 들어왔던 18% 딱 떨어지고 30%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항마했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라는 텐트에 들어왔던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면 예.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네. 그럼 30%에서 더 빠진다는 거죠. 아. 무운을 빕니다. 아. 무운이 그거라며 예. 없을 무, 운세운. 그거는 운이 없어라. 그거라며. 아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 좌파, 저주라며. 좌파 평론가 장성철 소장님의 사견이고요. 전투에서의 운을 빈다. 아, 여기 찐보수 맞습니다. 찐보수. 네, 조금 쪘잖아요. 진짜. 내가 그래서 찐보수. 내가 항상 이제 요즘 방송 나갈 때마다 네. 진짜 보수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 예. 진짜 보수파 이거를 줄여가지고 진보 패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 진짜 보수파 패널입니다. 근데 난 이 시점에서 안철수 예. 의원 얘기 좀 듣고 싶어. 예. 인수위원장으로서 진짜. 이 정권 처음 출범하는데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자. 설계. 네. 자, 지지율이 지금 30% 초반에 고착화됐어. 안철수 위원장 책임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는 인사. 그만하고. 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뭐였죠? 설계자셨잖아요. 이 정부. 지지율 이렇게 하락하는 대장동 설계 얘기하는 건가요? 안철수 게이트입니까? 안철수 게이트. 왜 이러세요? 아무튼 아니 인수위원장 시절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장재훈 의원한테? 네? 예. 그때 장재훈 의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무튼 정권의 연대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무한한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를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지역구 돌아다니고요. 김장철입니다. 김장도 열심히 합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단일화 하셨잖아요. 예. 그 후회 없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는 시대적 소명 아니었습니까? 예. 잘하고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최고. 손가락이 어디 갔지? 손가락 어디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당대표 출마하시려고 하는데 약간은 지금 대통령실과 윤핵관들하고 좀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세워야 됩니다. 진짜? 그 예. 사람들 도움 안 받아요? 도움 안 받습니다. 안 받고도 당대표 될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3장 만드느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누구한테 빚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예. 룰이 이제 9대 1로 바뀌었는데요. 너 뭐야? 아무튼 그 룰을 바꾸면 안 됩니다. 현행으로 가는 것이 네.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뜻을 좀 물어봐야겠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당원 당구 개정을 위한 국민 뭐 의견 청취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요? 예, 그래서 혁신 전당대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당 대표는 출마하신다라는 거죠? 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 나도 별로, 나도 별로. 아, 다까. 진보 패널이 다 되셨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얼마 전에 보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예. 야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예.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이상 출마할 것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래. 이런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지금 거의 정치의 실종 상태잖아요.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양쪽이.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예.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당 대표처럼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를 국민들이 좀 바꿔달라고 통합을 하고 뭔가 공정과 상식을 세워달라고 집권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수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대한 이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통령이 과연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전 너무 협소화시키고 있다는 게 좀 네, 안타깝습니다. 저번 주 얘기 들었는데 예. 박성민 그 의원 있잖아요. 우리 사실상 이준석 예. 당대표 시절에 예. 그때 비서실장. 비서실장했던 울산 예, 예. 아. 거의 매일 통화한대. 오. 아, 두 분이? 매일 통화해가지고 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예. 향후에 윤핵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음. 그리고 뭐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를 알려면 음. 박성민 의원의 워딩과 행보를 지켜봐라 아.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네. 윤핵관들이 모여가지고 전당대회 빨리 합시다 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은 4월 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아. 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들은 얘기는 권영세 장관이 예. 빨리 그만둘 수 있다네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지금 통일부 제1차관이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라는. 아. 그러니까 들은 얘기야. 내가 확인한 건 아니고. 네네네네.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좀 빨리 당으로 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것은 전당대회에 후보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원희룡은 뭐 가능성 없나요? 원희룡? 원희룡은 조금 더 국토통부 장관 좀 더 해야 될지. 조금 열심히 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권영세 장관에 대한 좀 애정과 신뢰가 좀 굳건한 것 같다. 아, 권영세. 그렇게 좀 근데 느껴지네요. 권영세 장관 스타일은 물론 우리 소장님이 오랜 세월 같이 해오셔서 아시지만은 세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리더형의 그런 정치는 아니지 않나요? 그게 항상 참모 내지는 실권을 가진 그거를 좀- 원하는 거지. 아, 아. 그런 아. 이번 전당대회 내가 시키는 대로 공천해. 그러니까 황우여 아. 스타일, 황우여 스타일, 황우여. 예, 강재석. 강재석 스타일.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대권 후보였고. 예. 물론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총선을 앞둔 네. 근데 과연 관리형 당대표가 맞느냐. 당의 얼굴인데. 그렇지. 선거 치르려면. 그러니까 선거를 권영세 얼굴로 치를 것이야. 음. 찍고 아. 싶어요? 그러면 안철수 얼굴로 국민의힘 찍고 싶어요? 얼굴 막 찾고 계셔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찍을 것 같은데. 못 찍어? 예. 그러면은 어. 그냥 안 찍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국민의힘은?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아. 진짜? 예. 그 정도야? 그 저랑 같이 손가락을 손가락이 어디 갔지? 나도. 네, 손가락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했어. 그러면 이제 관심과 지지를 다시 보내? 아, 근데 저야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음. 제가 저 하나 찍는다고 당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구도 선거에서. 예. 근데 과연 이준석을 내쳤다가 선거 때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아저씨들 막판에 여론조사 돌렸는데 20대 60 이렇게 나오면은 아 진짜 큰일 났다 하고서는 이준석 비대위원장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찍을까요? 아. 국민들이 더 싫어할 수 있어요. 당에 대한 오래된 그 불신뢰가 불신이 지속된 상황에서 인물 하나 교체한다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요가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예.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누구를 밀 건지 네. 후보군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네. 나경원은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후보군이 정리돼 가고 있다. 네.
유승민 대표는 못 나올 거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 김기현 싸움 아니냐. 그런 착각도 좀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요즘 김기현 대표님은 왜 이렇게 워딩을 세게 하시는 세게 거예요?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래도 품위가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아. 말씀을 정제해서 하시던 분인데 와 요즘은 워딩 읽을수록 막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가가멜이잖아요, 가가멜. 굉장히 말씀 가가멜답게 하는 스마트가 안 거야, 잡히는 거지. 가가멜답게. 굉장히 말씀 세게 하시는 네. 거예요. 아. 하여간 그게 이제 진영 논리, 예. 지지층만 보는 정치의 비극적인 현상이죠. 근데 안 그러실 분 같은 분이 그러시니까 참 당 대표가 그렇게 당황스럽습니다.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근데 오늘 있잖아. 예. 진짜 참 나는 이건 정말 대단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자 도어 스태핑 이제 안 해요.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대통령님. 예.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어 스태핑? 아니, 본인이 잠깐만. 본인이 또 예의 없다고 또 이거 월담에서 잘리나? 슬리퍼 있나 그거? 아니 도어 스태핑을 국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용산에 가신 이유가 국민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상징적인 것이 도어 스태핑이고 근데 MBC 기자 때문에 도어 스태핑 안 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원래 그 애들은 잠깐 뒷밥 좀 사드릴게요. 여보. 저기 사모님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애들은 진짜.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면서. 뭔 말이에요?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근데 MBC라는 애가 우리 애를 좀 드세게 괴롭혀가지고 이기정? 이러면 얘기하지 이기정이죠. 말고. 63년생이에요. 이기정. 그 아니 홍보비서관이. 그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는 짓이 애면은 우리 애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애들이 좀 잘 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것이다. 아니 근데 그 불가피하게. 기자들이 슬리퍼 신고 나와서 질문하는 거를 원래 아셨어요? 아니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아셨어요? 알죠. 그게 기분 나빴어요 평소에? 아니 질문이 왜 그럽니까 그거? 아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슬리퍼 신는 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저는 항상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 기자들 3분의 1이 다 슬리퍼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파는 매점에서 파는 슬리퍼 신었다고. 그래서 제가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유를 지금 방금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없앴습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참 이게 뭐야, 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어 스태핑인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실수, 구설수만 오르고 결국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 저는 봐요. 하기 싫었는데 명분을 줬다 그렇죠. 저쪽에서. 그 명분을 일부러 삼은 거고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공정과 상식 외쳤는데 지금 다 무너졌죠. 그리고 자유 외쳤는데 자유 다 무너졌죠. 연대 외쳤는데 당 대표조차도 잘라내면서 다 무너졌죠. 용산 옮기면서 딱 하나 내걸었던 게 소통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불통이었지만 우리 소통으로 간다. 그 도어 스태핑에서 인기 좋았죠. 그 청와대 개방에서 인기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저도 그냥 그만했으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매일 찾아봅니다. 매일 찾아보는데 무슨 메시지를 들려 찾아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오늘은 어떻게 하시나라고 그냥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반란군이니까. 아니 정말로 국민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해서 그냥 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도어 스태핑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힘만 못하다. 왜? 상대방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묻는 말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언론의 자유를 지금 뭐 말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언론에는 책임이 따른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도대체 당시 사실관계가 뭐였냐. 그걸 논쟁하면 되는 일인데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다 이래버리고서 악의적이다. 아니 상대방의 마음이 악인지 선인지를 어떻게 밖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슬리퍼까지 간 겁니다. 싸가지가 없다 복장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전 도어 스태핑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걱정이 돼요 진짜. 왜요? 도어 스태핑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나는 평론가로서 네. 평론할 아이템이 없어질 만하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평론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렇지 계속 우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저 어떻게 해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 그거 나와요. 아니 우리 저희 도어 스태핑 예. 한번 하시는 거 우리 한번 상황극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 우리 제가 대통령님 이제- 여기 서 계시고 일로 와. 네, 저도 절로 와요. 아, 저도 저기 와가지고 아니, 뭐야 이거? 진짜 거기서 재연해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재연해. 와! 도어스텝 대통령님, 대통령님, 소통왕. 대통령님. 소통왕. 말씀하시죠. 아니 그 저기 전용기 기내에서 그 기자들 2명만 그렇게 하신 거 그거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런 사건 봤어요? 네? 다음. 자, 그 왜 기내에서 왜 특정 언론사 기자분만 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좋으니까. 좋아, 빠르게 가. 다음.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맨발로 왔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야, 얘는 이거 좀 사줘라, 형. 야, 3,000원짜리 가져와. 매점에 있다며, 이거. 아니 근데 저희 도어 스태핑 계속 해주세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용산 옮길 때 도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스태핑. 자 우리 원해요? 외치자.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라. 원해요? 아, 원합니다. 네, 원해요. 원합니다. 세이 호. 세이 호. 오호호. 안 해. 안 해. 안 해. 제가 하는 방안을 내겠습니다. 어떤? 이 도어 스태핑, 예. MBC와 대통령실 간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냉전, 보이는 냉전이죠 사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방법이? 그 나무 판자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가림막. 아니 유리로 바꾼다. 유리를 바꾼대요? 그거를 아예 깔아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테이지로.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올라가가지고 24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표현의 자유도 지켜지고 언론의 그 자유도 지켜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선시대 그 신문고처럼 뭐 예, 이렇게 예, 예. 북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대통령 불을 들어라 이렇게 외쳐요. 너무 못 보실 것 들어라. 같은데. 계속 두드려가지고. 성렬이요! 그러면 뭐 듣던 말던 예, 지켜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니 지금보다 나을 것 근데 같은데. 지금 뭐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했지만 이게 예. 취지랑 좀 벗어났다. 그래서 음, 조금 더 방법을 광구해 볼게라고 얘기했지만 예. 결국에는 MBC 기자 그 빌미 삼아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홍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 홍 시장님 어젠가 오늘인가 포스팅 하나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도 같아야 된다. 그럼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냈죠. 반년 동안 도어 스태핑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그럼 그 동안은 대통령의 말씀이 천금이 아니었느냐? 혹은 개털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이름이 뭐였죠? 모르셔도 됩니다.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말이 정제된 형태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항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씀 어떻게 해요? 방자하다. 다음 질문을 내가 받겠어요. 도어스텝 하시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도어 스태핑을 좀 도입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그 도입을 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참 고마워요. 근데 기자들이 안 모일 것 같은데. 참 방자하다. 자꾸 혼내십니다. 네네네. 자꾸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중단 결정이 잘 됐다. 오히려 좋아라는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딱 좋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가벼우면 안 그럼 되는 거죠. 예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처럼 대통령이 그냥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그런 국민과 소리가 언론인들과 아니죠. 어제 말씀은 그래 해요. 대구시정에서는 대구시정이 맞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림막 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희 의원 보는 것 같아. 이정희. 요즘에 좌파들하고 방송하더니 이제 좌파가 다 돼버렸어요. 내가 주좌파 보는 것 같아. 주좌파. 참. 아니 그 가림막 설치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곤란해서?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알았어요. 참. 말씀을 어찌 그래야 그 신천지 그 10만 명 모인 거는 왜요? 요성민 보는 것 같아. 요성민. 배신할 상이에요. 배신자. 참. 너무 리얼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가림막 설치하고 도스핑 안 한다 그러고 이것이 점점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고집만 얘기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도어스태핑 정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의 날 생각을 국민들이 알 수 있었잖아. 예. 그래서 언론이 이걸 보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과 언론과 우리 같은 평론가가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달고 평론을 하잖아요. 네. 우리 생각을 얘기해주고. 예. 그럼 대통령도 볼 거 아니야. 네. 유튜브 잘 보신다니까. 네. 그러면은 쌍방향 우리 건안볼것 소통이.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봉규 TV 나가. 나가셔야 듣죠. 아 연락해 놓을게요. 소장님 잠깐 이거 착각하신 여기 안 봐요. 이거를. 아니 어쨌든 뭐 하나라도 보시지 않겠느냐. 어. 걸려들어서 그냥 쇼츠라도.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끊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재미없는 A4 용지에 쓰여져 네. 있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말들만 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 용산에 왜 가셨어?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어제. 근데 밥상을 깔아놓고 맛있게 먹으라 해놓고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한 게 소통이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저는 많은 실망을 할 것 같고 예. 저 가림막을 보면서 전 옛날에 그 명박산성이 좀 생각이 났어요. 명박산성. 그러니까 그게 불통의 어.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10년 전 기억이지만 음. 저 가림막이 높게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그거 볼 때마다 국민들께서 국민과는 담쌓은 불통 정부라는 이미지를 갖지는 않을까 전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게 있어요. 대통령의 결정인지 예. 아니면 참모들이 건의해서 결정한 건지 네.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어. 그래서 내가 다음 주까지는 꼭 취재해서 와서 말씀을 드릴게. 말에 뼈가 있으시네. 좋은 건의였겠죠. 좋은 건의로. 서제스천. 그래서 자꾸 뭐라는 거니? 아 영어 썼잖아. 이 부분은 한번 내가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을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룰 변경을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음. 민주당도 이번에 전까지는 네. 당원 그렇게 했잖아. 예. 물론 민주당 바꿨잖아요. 네. 일반 국민 25%로. 네. 야 국민의힘 봐봐. 일반 국민 30%야.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따라왔는데 예. 국민의힘은 예전에 민주당을 따라가고 있어요. 음. 어떻게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원만 대표하는 사람 대표직에 앉혀놨다가 누구였지? 네? 누구였지? 아니야, 그때? 이거? 맞습니다. 이분입니다. 황교안? 아니, 어. 그때도 7대3 아니었나? 네? 7대3이었어요 그때도.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예. 7대3이었는데 예. 그때보다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 근데 그러면은 그때 7대3으로 뽑아놓고도 음. 우리 선거 결과가 180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기대가 됩니다. 어. 무운을 빕니다. 계속 무운을 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점점 민심과 멀어지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근데 아닌가? 저는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심각해. 백브리핑을 하면서 네. 뭐 당원 당규에 벗어난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저는 당원 당규를 막 얘기하시는데 예. 들으면서 저는 좀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음. 당원 당규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당 대표를 잘라버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는 이번에도 뭐 저거 마찬가지인데 자꾸 민주당 과거에 못했던 거를 소환해서 아,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맞네.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왜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돼서 폐쇄적인 정당이라고 욕을 네. 많이 먹었잖아요. 왜 그 민주당이 잘못했던 걸 왜 답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 그리고 왜 민주당이 잘못했던 걸 갖고 와서 현재의 자신의 잘못을 자꾸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지 전 전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의 정서와 지지로부터는 자꾸 멀어져만 간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네.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아까 여론조사 간단히 봤었지만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무당층에서 70%가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강한 부정이죠. 70%. 그러면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번에. 선거 어떻게 이길 거야? 35% 강력한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 이겨? 이기진 않고요. 패배를 또 정당화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아. 부방대. 왜? 아. 어떻게? 이렇게 보면. 깨시 꺼시. 또 그 나오면서. 황교안 대표가 요즘에 부방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부방대 콰이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표를 갖고 와서 이기지는 못하는데요. 네. 졌을 때 이런 논리로 또 정당화는 가능해서 당권은 수호가 가능합니다. 당권. 선관위가 잘못된 거죠. 우린 잘못이 없어. 아니 근데 선관위 잘못이야. 국바세가 저 국바세 대표잖아요. 예, 저 국바세 맡고 있습니다. 국바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바세가 언제까지 그 의정놀이 할 거예요? 관군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예. 빨리 해야죠. 이 뭐 할 영상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 저희 국바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점점 민심과 멀어지려는 네. 모습을 보이는 집권 여당은 결코 옳지가 못해요. 그래서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저러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여담으로 예. 국바세의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한 명이 허은하원 아니에요? 허은하원?
아닌가? 정신력 지주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 아니 저야 뭐 저 말고 또 허나원이 동대문 의뢰 당협위원장 신청했잖아. 아. 근데 그 김경진 의원 신청했어요. 아, 그 같이 붙으시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도. 김경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네. 캠프의 공보 단장이었었잖아요. 그 캠프에서 일하셨죠 그때 당시. 측근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또 해야 검사 후배죠? 검사 라인이시고. 되나? 사실상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허나 의원님이 당선이 못 되는 건 안타깝지만 예. 다르게 생각하면은 동대문 의뢰는요 김경진 의원이 15번 출마해도 당선 못 돼요. 아 당선 안 돼요. 장경태잖아. 장경태잖아요. 절대 못 아, 이겨. 저 지지율로는 지금 안 된다는. 아니 장경태 지금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예, 예. 그래서 감옥 보내려고. 네. 거기가 그 직전에 출마했던 분이 이해훈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훈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갈아 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협 상태가 어떻겠어요? 예. 김경진 엉망인 의원이 거죠. 가서 잘하는. 뭐 연고가 있나요? 전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고. 아니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뭐 연고가 있었어요. 아, 그 종로는 상징성이라도 있지. 아유, 하여튼 하여간 예. 이게 권력을 잡고 그리고 대통령과 친한 분들 예. 당을 장악을 하고 본인의 출마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 어떻게 바라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심과 멀어진 정당은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새누리당 출신. 근데 두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국바세 화이팅.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항상 중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변방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닦아는 방송 월요월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살아 있을까? 살아 있어야지. 다음 주에도 담을 넘자고. 우린 자꾸 선 넘어야 돼. 넘어야지. 다음 주엔 더 확실히 넘어줘. 안 돼요.